자, 이번 영상은 특정 일자에 대한 거래 내역 현황을 다른 시트에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일은 이 동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 실습 파일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 위치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출 내역이라는 시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입력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날짜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나온 부분이고, 자, 부가세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에 합계라는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퀄 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계산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썸 가로 열고 금액과 부가세를 합한 이 가격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떨어져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입력된 것만큼 오른쪽에도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합계라는 부분이 회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부분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내역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 일단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여기다가 거래 내역 현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가로 열고 뒤쪽에다가 특정 날짜, 여기에 있는 날짜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었다고 치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이 부분의 데이터를 바꾸면 이 부분이 바뀌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얘하고 연결하려면 이 부분에 있는 주소가 여기에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이퀄을 하시고 맨 앞에 자, 이퀄을 한 다음에 자, 문자를 한 것과 뒤에 계산을 한 것을 서로 합치려면 문자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따옴표, 그 다음에 가로 연 것까지 따옴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앰퍼샌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날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를 찍어줍니다. 자, 찍어줬더니 HA2 이렇게 잡혀있죠. 자,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다시 합니다. 문자 연결을 해야 되니까 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남아있는 거는 가로 닫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따옴표를 해주고 2019는 지워준 다음에 맨 뒤에다가 따옴표를 해줍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까지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43587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서식이 지금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자, 위쪽에다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텍스트 TXT 가로를 열고 자, 텍스트 가로를 열었으면 밸류 부분이 H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H2 그 다음에 컴마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포맷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형식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 YYYY 연도가 4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으로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월 2개 점 그 다음에 D 2개 일자죠. 자, 이렇게 하고 따옴표를 해주고 텍스트라는 함수를 끝냅니다. 가로 닫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연, 월, 일의 형식으로 앞쪽에 들어가 있는 H2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2019년 050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만약에 얘가 너무 딱 붙어 있다. 그럼 점 뒤에서 여기서 한 칸씩 띄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목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퀄 한 다음에 합계를 구할 겁니다. sum 가로 열고 자, 여기에서의 합계는 아래쪽 부분 자, 아래쪽 부분을 다 범위를 미리 잡아서 계산이 되도록 할 거예요. 현재는 물론 계산이 안 되겠죠. 밑에 값이 없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equal sum 다음에 아래쪽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지금 나와야 되는 이 부분에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입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대략 20개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지출 계정 항목에 해당하는 거를 정해놨을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수입과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입력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equal을 한 다음에 합계를 구할 거예요. sum을 할 건데,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제품 1에 대해서만이죠. 여기 제품 1에 대해서만. 자, 그러니까 equal sum if라는 조건을 갖는데, 자, 그냥 제품 1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2019년 5월 2일, 즉 여기에 써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지고 올 거니까 지금 현재 조건은 두 개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품 1이냐, 그 다음에 날짜가 똑같으냐라고 하는 조건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count ifs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니까. 자, 가로를 열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실제 합계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얘가 수입에 관련된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실제 합계할 부분이 어딘가를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합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그냥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면 숫자 부분은 다 합계가 되겠죠. F4를 눌러서 절대주소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크리테리어 레인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하는 건데, 자, 그 제품들 중에서요. 얘네들 제품들 중에서 F4 누르고 컴마. 자, 어떤 거하고 같아야 되냐면 주소가 내역에 제품 1이라고 돼 있는 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CSE 중에서 B의 4에 들어가 있는 애하고 같으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하나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해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날짜가 있어야 돼요. 날짜가 5월 2일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매출 현황이라고 돼 있는 애 가서 날짜 부분에 해당하는 거 얘를 B열을 잡습니다. 그리고 F4를 누르고요. 컴마.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냐면 1일 내역에 가서 실제 내가 입력한 그 날짜, 자, 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얘를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벌써 66,000원이라고 위쪽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뭔가 계산이 돼서 숫자가 나오면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합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으면 제품 1이 5월 2일 날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 현황에 가서 5월 2일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하나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온 게 제품 1이 66,000원 하나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5월 3일 날 제품이 55,000원인데 얘를 5월 3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얘를 3으로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55,000원 벌써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진 얘를 하나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서식이 끌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값이 나온 거고요. 자, 얘를 다시 5월 2일로 바꾸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값들이 바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2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쫙 바뀌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얘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광고 선전비 지출이죠. 자,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의 합계를 구해야 되고 항목 구분 중에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일 내역에 equal sum ifs, 자, 여기도 여러 개의 조건을 해야 되죠. 자, 그랬을 경우에 지출 내역에 가서 지출들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열 부분을 합니다. 자, F4를 눌러서 절대주소를 해주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크리테리어 레인지예요. 자, 이거는 항목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목들 중에서 F4 누르고 컴마. 1일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항목하고 같으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컴마하고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왜 컴마를 하고 생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것도 같으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서 내역, 지출 내역에 가서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은 다음에 컴마를 하지 않고 다시 1일 내역으로 가게 되면, 자, 지금 여기는 지출 내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맞는데 1일 내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컴마를 하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여기에 B열을 잡고 F4를 눌러주고 컴마까지 한 다음에 다시 일일 내역에 가서 날짜 부분을 찍어줍니다. 자, 날짜 부분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F4를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광고 선전비가 5월 2일 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월 2일 날,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광고 선전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값이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자, 그렇다면 얘를 하나 일단 밑으로 내리고 쭉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얘도 역시 자,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온 이 부분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걸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복리후생비하고 세금 공과라는 건 표시가 됐네요.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지출 내역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일 날 자, 여기 5월입니다. 5월 2일 날 복리후생비하고 세금 공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시가 됐죠. 자, 그런데 5월 2일 날 소모품비, 사무용품인데 자, 소모품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소모품이네요. 자, 글자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얘를 소모품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소모품 이렇게 자, 하고 나면 뒤로 갔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지금 3개죠. 5월 2일 날 3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3개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3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3일에 해당하는 걸로 바꾸고 엔터를 쳤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값도 나오고 날짜도 같이 바뀌게 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만 입력을 하게 되면 거래 내역 현황이라고 하는 일일 내역 현황을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다른 시트에 추출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자, 썸이프가 간단하게는 같은 시트 안에서 하지만 다른 시트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배열 수식을 하는 것보다 좀 쉽죠. 예전에는 배열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썸이프스로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